5번, 43번 틀렸는데 작품이 정철의 성삼별고. 아, 정철. 송편들에게 그 악명 높은 이름이죠. 별곡자 들어가는 건 하여튼, 뭐, 삼이고, 송민고, 뭐, 청삼별고, 뭐, 이런 것들. 정철이 안 쓴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고전 시가를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제가 해준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외워라. 고전 문학은 암기 과목입니다, 여러분. 예. 현대문학은 우리가 그러니까 현대문학을 쓴 작가와 같은 언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전문학은 지금 안 쓰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해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공부할 때는 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모르는 단어나 용어가 나오면은 그냥 외우는 게 나아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두면 좋고, 뭐 아까도 이제 사치남정기에서 뭐 맹광 뭐 이런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미리 배경 알아두면은 굉장히 편하고 무리 없이 읽을 수가 있겠죠. 뭐 도화가 뭐고, 뭐 불교적 세계관이나 유교적 세계관, 뭐 아니면 그 당시 시대 배경화에서 있었던 것들, 혹은 뭐 한자어, 뭐 또는 뭐 중세국어, 뭐 고대국어 이런 거 나오면은 해석을 해야겠죠. 음차, 훈차 이런 거 따지는 것도 있고요. 뭐 삼국시대 작품으로 들어가면 아무튼 간에 이제 정철의 성삼별고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라고 하는데 일반 암기 과목에 비해서는 외울 게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어차피 이제 그 단어가 그 단어고 그 작가가 그 작가이기 때문에 뭐 몇 가지 개념만 알면은 그 다음 작품을 볼 때 또 쉽게 보여요, 사실. 예. 공부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게 고전문학입니다. 일단 뭐, 44번 문제에 있는 자료들 이렇게 있는데, 44번 문제 이렇게 있어요. 자, 고전 시가에는 고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소재를 활용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고사와 시적 상황의 유사성으로 한 연상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작가가 뭔가를 쓰고 싶은데 쓰는데 이 고사가 거기에 어울릴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고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소재 뭐 몇 글자만 넣어놔도 이해가 바로바로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오늘 사람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시를 쓰는데 숫자 2에 관한 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홍진호를 계속 얘기해요. 홍진호 선수를. 한 50년 뒤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제 모여서 시험지 백지에다 써놓은 홍송을 발견했습니다. 넘버 2 2등의 노래 이런 것들 발견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죠. 200년 전에 홍진호라는 사람이 있었다. 홍진호는 맨날 2등만 했다. 만날 2등만 했다. 이런 것들, 이런 배경을 알아야 글씨를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표현을 작품 다음에 자료와 같이 고사에 나오는 소재들이 활용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소재인지 한번 볼게요. 보고시. 외씨. 중국 진나라 때 소평이 나라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청문 부근에서 농사를 지으며 심었다는 오이씨라고 되어 있는데 왜 오이? 자, 발음 비슷하죠.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에 그런 게 나오면 되지. 출애굽기 이것도 약간 요즘 안 쓰는 표현인데 애굽이 이제 이집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자식으로 한 거고 출은 이제 나갈 출자, 이집트를 이제 탈출하는 이야기 뭐 이런 거. 아무튼 거기에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제국의 압제를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민족들이 그 당시 뭐 탈출을 주도했던 이제 모세라는 사람한테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그것도 먹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지 라고 할 때 이것저것 그것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왜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이 왜가 뭐지?
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오이 또는 참외를 얘기합니다. 예, 참 외에 그 외가 오이 할 때 그거예요. 참오이? 응, 처음 알았지? 참오이. 응, 그게 글자 같은 거야, 이게. 어쨌든, 자, 도화. 뭐, 원래는 이제 오이라는 게 맞을 텐데, 점점 이렇게 축약형을 쓰고 있어요. 뭐, 노래 가사 때문이긴 한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맘이라고 많이 줄였습니다. 이게 원래 틀린 말이거든. 근데, 얼마 전부터, 맘도 표준어로 인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하면 다 줄였으면, 뭐 그런 게 비슷한 게, 처음. 처음? 이것도 뭐 처음이라고 말씀해요. 그 사투리도 처음이란 말이 있어요. 처음을 처음이라 그래. 왜 이렇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어쨌든 도화, 자 복숭아 꽃이죠. 예로부터 동양권에서 복숭아 꽃이라고 하면은 도인들이 나타날 때 등장하는 그런 꽃입니다. 무릉도원 할 때 뭐 아시죠? 예. 이제 좀 신비롭고 상스러운 분위기, 혹은 뭐 영생과 관련된 그런 분위기, 혹은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르는 그런 시간이 확 지나갈 때. 여기 나오네, 무릉도원. 자, 중국 진나라 때 한 어부가 별천지인 무릉도원에 가겠다는 고사에 나는 복숭아꽃, 무릉도원에는 복숭아꽃이 마마라했다고 한다. 도원이 이제 복숭아꽃이 있는 그 화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니까 이 한 어부가 무릉도원에 들어갔다가 재밌다 하고 나왔는데, 집에 가보니까 뭐 손자가 할아버지고 막 자기는 막 안 늙어 있고 뭐 그런 스토리가 좀 있죠. 뭐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노인 둘이서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바둑이었나? 어쨌든 알파고와 이세돌을 장군이와 원군이 하고 있는데 그걸 막 구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남의 게임 보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타크래프트도 한창 중계를 많이 했었고, 근데 보니까 이제 뭐 게임 다 끝났으니까 한 명이 쥐를 쳤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내가 도끼자루 다 써고 있었던 거야. 그만큼 시간이 오래 흘렀다는 거죠. 네. 뭐 요즘 세태를 반영한 어떤 무릉도원 이야기가 있는데, 역시 네이버 유튜브의 호랭총각전에서 무릉도원이 뭐냐, PC방 게임 팽이들 한 번 자리에 앉으면은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쵸? 그런 경우 없나요? 없죠. 모험생. 근데 왜 43번과 45번을 틀린 거지? 안 그런 적이 있는데, 예전에 PC방 가가지고 이제 레드문이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데, 레드문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겠지만, PC방에 가서 이제 1시간을 결제하고, 요즘에 이제 자동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제 컴퓨터가 꺼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PC방 사장 아저씨가 시간 됐다 이러면서 제 양 어깨에 두 손을 올리면 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알바생이 왔습니다. 이제 처음 하는 알바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게임하느라고 이제 다른 사람 시간을 잘 체크를 못했는데 내 기억엔 그래요. 게임을 하는데 알바생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했어요. 근데 한 2시간 지났겠거니 했는데 저 시간 됐는데요. 4시간 지나 있고. 근데 저 1시간에는 1시간 돈을 냈는데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 내고. 근데 다음날 왔는데 좀 시간 좀 오래 한 거, 1시간 반 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알바생이 또 와가지고 죄송한데 3시간 됐다고. 무릉도원 이야기 이렇게 했고요. 아무튼 희황 베개. 희황은 태평 성대를 이룬 중국 전설에 나오는 보키시의 다른 이름으로 희황 베개는 태평한 세상을 상징한다. 중국의 그 전설상의 왕조가 있거든요. 하나라라고. 그 하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이제 보키시가 이제 있는데, 희황, 또 희 다음에 이제 요임금, 그 다음에 순임금, 그 다음 우임금, 이렇게 중국 전설상의 태평성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현재 하나라는 이제 중국 역사에서는 가르치는데, 세계사에서는 뭐, 인정을 크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유물이 이렇게 딱히 밝은 게 없어가지고. 제가 별 때는 그랬어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희 씨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요순 임금 때, 이 사람들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중국이 이제 황하 문명에서 이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뭐 장마철이 되면 이게 물이 넘쳐가지고, 이제 마을을 다 덮치는 겁니다, 다. 또 이제 논을 덮쳐서, 이렇게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거나, 인명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 물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요였나 순이었나 우였나 그 치수를 잘했어요. 물을 다스리는 작업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댐만 높여가지고 물을 막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작은 물길을 터줘서 넘치는 물이 이제 지류로 흘러가게끔 하는 그런 지혜를 짜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홍백년 염계가 지은 애련설에 나오는 연꽃, 이 연꽃은 군자의 풍모를 빗대었다 라고 하고요. 백구, 인간의 모심을 알아보는 갈매기, 흰갈매기. 어부가 갈매기를 잡으려는 마음을 갖고 바다로 나서자 평소에는 그를 따르는 갈매기들이 멀리 도망가 버렸다는 고사에서 나옴. 그렇다고 하네요. 내가 얘를 잡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얘가 안 오고. 좀 그런 거 있어요. 동물들이 신기하게. 아닌 애들도 있지만 무심으로 다가가도 피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뭐 파리 같은 애들, 모기나 이런 애들. 내가 너에게 너가 친해지고 싶어. 안 믿어요, 얘네들이. 45번. 윗글의 기억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강강월의 시조. 시조 뭐 알죠? 3, 4조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종장의 이 첫 세 글자는 절대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3, 5, 4, 3 이렇게 돼 있는데 3, 4, 3, 4, 3 이런 2로 돼 있네. 2, 4, 4, 4 뭐 여기는 글자 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종장의 세 글자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종장 세 글자를 바꾸면은 진짜 무식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조선시대 때. 자, 기러기 우는 밤에 내 홀로 잠이 없어. 왜 그럴까요? 잔등, 도덕 켜고 전전불매하는 차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불 켜놓고 창밖 굵은 빗소리. 비가 오는데 기러기 울까요? 잘 모르겠는데 더욱 망연하여라. 자, 굉장히 센치해질 때 쓰신 노래죠. 일단 이거 좀 보고 43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음성 상징을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양성 상징인지 확인했고, 애상적 어조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계절의 변화 계절의 변화 양상을 관련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동일한 식구를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자, 5번으로 해서 틀린 건가요? 네. 동일한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고, 문제 쉬운 건데 33만 글을 이해 못하면 틀릴 수밖에 없는데 뭐 영어 지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영어 지문 한글로 풀면 다 쉬운 내용이잖아.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읽고 답을 고를 수는 있잖아. 요즘에 그것도 잘 안 된다고 하는데 해석을 해도 이게 한글로 읽을 수가 있어도 답을 못 찍겠어. 자, 산 중에 책력 없이 사실을 모르다니. 책력은 달력 얘기하는 거예요. 달력이 없으니까 이제 뭐 계절의 변화나 시간을 모르겠다라는 거죠. 산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왜 들어갔을까? 좋아서 들어갔을까? 아닙니다. 보통 이제 귀향이나 유배를 하는 건데, 이상하게 해도 이제 뭐 귀향이나 유배를 갔을 때, 혹은 이제 뭐 정치 파벌 싸움에 밀려가지고 쫓겨났을 때, 아니면 이제 몸을 피해서 숨었을 때, 나 관심 없다, 정권에 관심 없다라고 이제 실드 쳐놓고, 가면을 쓰고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는 바닷가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꼭 이제 자연 친화적인 시를 씁니다. 실제로는 한양에 가고 싶으면서 네, 대부분 그래요. 혹은 뭐 나는 뭐 이렇게 유유자적하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과거옹시를 겁나게 했던 사람들이고, 예. 그리고 뭐 정권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예. 뭐 퇴계이황이나 율곡이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 좀 그랬어요. 이렇게 율곡대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있었는데 퇴계 선생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안 됐고 뭐 훌륭한 스승이나 아니면 학자, 위대한 학자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과거 시험에 떨어졌던 분들 그래서 서당을 열고 그랬던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산중에 책례 없이 사실 모르든 눈 아래 해친 경이 철철이 절로나니. 경, 풍경이라는 얘기고. 자, 듣거니 보거니 이마다 선관이라. 어떤 신선의 사이다라는 거고. 매창, 창가죠. 아침볕에 향기에 잠을 깨니. 예전에 장나라가 불렀던 스위트드림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햇살에 눈을 뜨면 뭐 햇살이 나를 깨우고 뭐 이런 창가에 비치는 햇살이 나를 깨우는 그런. 산홍의 할 일이 곧 없지도 않냐. 산홍, 산늙은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이 사람이 산늙은이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정철은. 여전히 이제 왕실에 왕실에 가깝게 다가가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자, 울밑 양지 편에,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줘 할 때 거기다 외시를 묻었습니다. 뿌려두고. 매거니 도두거니 빗김에 갖고내니. 김을 맨다 뭐 이러죠. 청문고사를 이제도 있다 하겠다. 자, 청문고사. 옛날에 그 고사인데, 그게 이제도 있다. 지금도 있다.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망해를 단단히 신고 죽장을 흩어짚으니. 망해가 뭔지 기억 안 나는데, 뭐 신발 같은 거 같고, 신발이고. 죽장은 이제 대나무라는 지팡입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고. 사실, 몰라도 해석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자, 도화 아까 나왔고, 빈신의 길이 방초주에 이었어라. 도화를 왜 썼을까? 지금 여기 산에 있는 게, 난 지금 신선 노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는 한양에 가고 싶어서. 네. 잘 닦은 거울 속 절로 그린 석병풍. 자, 돌이 바위가 쭉 늘어선 게 이제 병풍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아닌가? 뭐 아닌 말고.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나는 신선 노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릎 노안에 있고. 그림자를 벗을 잡아 서화로 함께 가니. 서화도 중국 어떤 고사에 나오는 그런 거 같고요. 도원은 어둠이여 무릉이 여기로다. 자, 무릉도원이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신선 노름하고 있다라고 계속 스스로에게 되뇌이고 있고 독자에게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나는 이것 봐.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놀고 있으니까 나는 정권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칼끝을 나에게 겨누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풍이 건드불어 녹음을 헤쳐내니 자, 아주 그 자연 풍광을 묘사하고 있죠. 바람이 솔솔 불어서 그 이제 풀숲이 무성한 나무를 이렇게 싹 나뭇잎들을 이제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계절하는 꾀꼬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봄 꾀꼬리 나오고 있고 꾀꼬리 하니까 또 유리왕이 생각나는데 고구려 때 아무튼 넘어가고요. 희황 베개 위에 푸점 얼핏 깨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희, 요, 순, 우 임금 때는 중국의 태평성대 전설상의 태평성대라고 하죠. 고대 하나라 시절에 지금 세계사에서 역사하는 거는 하나라 다음에 나온 이제 은나라 혹은 이제 상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부터 이제 인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나라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이제 주나라인데 그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가는 그 전쟁을 다룬 이게 이제 봉신방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봉신연이라는 만화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희왕 베개 어떤 베개 잠을 자는데 잠잔다는 거는 굉장히 좀 태평한 분위기가 있죠. 그 뭔가 마음이 심란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쟁의 상황이면 잠을 자기 힘든데 예전에 뭐 그런 게 있다고 해.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안녕 그러니까 평안하시냐를 이제 물어보는 게 인사가 됐던 거는 전쟁이 하도 많아서 자고 일어나니까 내가 살아있구나 를 깨달아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뭐 예레미야 애가 뭐 그런 거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피양 백인의 풋잠을 얼핏 깨니 공중 젖은 난간 물 위에 떠 있구나. 마이를 걷어 올리고 갈건을 기울였으면 자 옷을 이렇게 입고 갈건이라고 하는 거 이제 모자 옛날에 그 갓 얘기하는 거죠. 망건이랑 구부렸다 기대었다 보는 것이 고기로다. 하룻밤 비 기운에 홍백년이 섞어 피니. 자, 비가 오면 이제 그 나무들이 양분을 받아서 꽃나무들이 양분을 받아서 꽃이 피는 거죠. 바람기 없어서 만산이 향기로다. 바람이 이제 향기를 이제 지우지 않기 때문에 향기가 아주 진동? 어쨌든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별 내용이 없어요. 사실 보면은 뭐 다 그런 자연 풍경에 대한 묘사밖에 없는데 이거를 왜 문제를 낸지 모르겠네. 그래서 염계를 마주보아 태극을 묻는 듯. 자, 태극. 우주마물이 생긴 근원이라고 보는 본체. 우리나라 태극기가 그거죠. 이제 근데 그 태극은 이제 도가에서 말하는 태극이고, 사실 뭐 한국적 태극기는 삼태극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 엠블럼을, 정부 부처 엠블럼을 이제 삼태극기로 바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태일진인 하늘에 있는 신선, 이거는 그 별을 얘기하는 거고요. 역시나 봉신방에도 나옵니다. 태일진인이 옥자를 헤쳐놓은 듯, 이렇게 비유법을 쓰고 있죠.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노자한 바라보며 잠이 탄 곁에 두고 장송을 차일 삼아. 차일이란 건 이제 그 해가리개죠. 소나무들을. 석경이 앉으니 인간 6월이 여기는 삼추로다. 자, 인간 세상에서 6월이 여기서는 삼추, 아주 깊은 가을날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청강에 떠있는 오리 백사, 흰 모래. 오리는 이제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꽥꽥거리는 조리 말고. 백구, 흰 갈매기를 벗을 삼고. 자, 아까 백구 고사를 보면 알겠지만 딴 마음을 품으면 이 백구가 도망갑니다. 근데 이 저자는 아주 깨끗하고 무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백구랑도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너희를 해칠 생각이 없어. 뭐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새우깡을 들고 가는 그런 그런 정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시나 그 정치 세력에 대해서도 나는 사심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잠깰 줄 모르나니 무심코 한가함이 주인과 어떠한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음성상징, 생동감. 자, 생동감은 뭔가 좀 꿈틀꿈틀거리는 게 있어야죠. 예전은 굉장히 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바람이 슥 불고 무릉도원. 자, 애상적어죠. 뭔가 슬프고 뭐 씁쓸하고 그런 게 있나요? 우울하고? 예, 우울 모드가 아니죠. 자, 과거 미래 대비. 이 부분이 나오면 뭔가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것 같아. 아까 그 문제에서도 그랬지만, 사시남정기 문제에서 그랬지만, 뭐 과거와 현재 대비. 이게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은 뭐 아닌 거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뭐 과거와 미래, 과거 현재가 나오면은 만약 작품에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안 보인다 그러면 답이 아닌 거예요. 다음 계절의 변화 양상 관련지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맞아요. 이거죠. 아까 봄 얘기 나오고 뭐 가을 얘기 나오고 그렇죠. 동일한 식구를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이런 거 없습니다. 온율 영상 이런 거 없고요. 다만 이제 고사의 소재를 많이 이용했고요. 답이 4번이 되죠. 45번. 기억. 매창 아침볕에 향기에 잠을 깨니 산홍이 할 일이 곧 없지도 아니하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굉장히 센치한 사람입니다. 자, 기억의 매창과 보기의 창은 모두 산홍과 나가 각각 머물고 있는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맞나요? 맞아요. 맞죠? 보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자, 매창 아침볕에 향기에 잠을 깨니 창 밖으로 들어오는 아침볕 그리고 향기가 나를 깨운 겁니다. 안과 밖을 방 안과 밖을 이어주는 거고 여기서도 창밖에 있는 빗소리가 더욱 처량하게 들리게 하는 거죠. 기억의 아침볕은 산홍이 맡고 있는 아침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분위기가 어때요? 굉장히 상큼하지. 스위트 드림. 내 보기에 기러기 우는 밤. 벌써 나같이 내면 밤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울고 있잖아. 기러기 우는 밤. 25번. 아무튼 이제 분위기는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맞는 얘기고. 자, 기억의 향기는 산홍에 잠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안 봐도 되겠죠. 보기에 굵은 빗소리는 나가 잠들지 못하는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기억이 할 일은 산홍이 세상을 위해 해야 할 과업이고 보기에 잔등도도는 나가 자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이다. 생각해봐요. 단 5번이라서 틀렸는데 5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기억에 곧 없지도 아니하다. 자,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할 때 말투가 방금 제가 말투랑 비슷합니다. 매차 아침에 한 개 잠기는 산홍이 할 일이 곧 없지도 아니하다. 할 일 있으니까 아싸 좋구나 이런 겁니다. 내가 백수일 줄 알았는데 할 일 있는데 사실 할 일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보면은 밭에 오이씨를 뿌리는 겁니다. 자, 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긍정적 인식을 줘야 돼요. 산에서의 생활에 대한. 왜? 난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를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좋아요를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는 거고, 보기는 더욱 망연하여라. 나의 처지에 대한 애상감이 드러나 있다. 아까 애상감이 뭔지 얘기했죠. 슬프고, 이제 쓸쓸하고 그런 처량한 처지. 자, 굵은 빗소리에 더욱 망연하여라. 맞나요? 네. 네, 그쵸. 자기 처지가 더 많아요. 자, 기억에 할 일, 4번 볼 때. 여기부터 볼게요. 보기에 잔등도는 나가 자신을 위해 할 일이다. 잔등 도덕혀고, 전전불매하는 차이. 나를 위한 일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밤이니까. 근데, 앞에 보면은, 기왕 산홍이 세상을 위해 해야 할 과업이다. 자, 이런 표현은 굉장히 좀 중량감 있는 표현이거든요. 세상을 위해 해야 한다. 맹자에 나오는 이제 호연지기, 뭐 그런 느낌은,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은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치를 하겠다. 세상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내가 한번, 세월호를 인양해보겠다. 뭐 이런 것들.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 과업이라는 거는 이제 맡겨진 업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었습니다. 뭐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그런. 예전에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가. 뭐 그때 만들어진 국민 무슨 헌장인가 그런 게 있어서. 진짜 사명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명감.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뭐라고 생각해? 저요? 그죠, 그치요. 나무로 상을 내겠어. 김상용 작가의 작품, 여전히 이제 수능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작품들에 대한 답으로 굉장히 철학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지 못하는, 해석이 짱이지. 그치. 또 이제 뭐, 그게 있잖아요. 작품이 있고, 작품 내적에서 뭐 작가주의적 해석, 독자 위주의 해석, 해석자적 관점, 뭐 배경을 보고 하는 그런 해석, 뭐 종합적 관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아무튼, 세상을 위해 할 과업이라는 표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사회,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런 의지적인 표현이고요. 근데, 정철의 성산별곡에서는 그런 의지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 혼자 여기를 누리면서 소소하게 살자. 이런 거죠. 자연을 벗삼아서. 이제 사람, 참 추악하구나 뭐 이런 건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자연이 참 좋구나 나 여기서 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의 본심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내가 이를 갈면서 내가 돌아가서 내가 이 동인놈들 서인놈들 내가 다 갈아엎을 거야. 내가 새누리당 갈아엎을 거야. 내가 민주당 갈아엎을 거야. 뭐 이런 마음을 부글부글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철은 그것보다도 임금님 저를 봐주세요. 예, 그런 내용이 많아요. 뭐 길게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영상 피드백을 받았는데 목소리가 별로다. 녹음된 걸 들으니까 재미없다. 졸리다. 그리고 문제가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PC로 보면 다 보입니다. 예. 이어폰 끼고 들으면 다 들리고 촬영 장비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는 더 이런 오프라인 신문지가 아니라 신문지래 시험지가 아니라 컴퓨터 화면을 이제 녹화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